보시면은 여기 뭐가 탐색 분석 따라 배우기 실습 방금 만들었던 게 여기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얘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방금 만들었던 요 보고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10만 이상의 이름의 뷰가 들어있는 거. 언제든지 이제 여기 찾아가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딴 데 있다가도 여러분들 계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탐색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요게 있는 거죠. 탐색 분석 따라 배우기 실습. 아까 제가 이제 복사해 놓은 거 사본도 있고 자유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대로 있네요. 이름 주지 않았지만 그냥 자유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복사해 놓은 것들 그대로 있고, 탐색 분석 따라 배우기 실습 클릭하시면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요 보고서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 진행했던 내용들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방금 했었던 부분은 표준 보고서 데이터 대신에 탐색 보고서를 사용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탐색 보고서를 사용을 하면은 표준 보고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이 아니라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심화해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했었던 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집어넣었고요. 여기다가 이벤트 이름, 이벤트 수, 총사용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로만 보고서를 채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항목들로 채우는 것과 함께 필터라는 걸 뒀죠. 그래서 이벤트 수가 10만 이상인 것들만 골라낼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이벤트 이름에 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5개 이벤트에 대해서만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 내가 꼭 집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만 골라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별도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다음에 탐색 분석에 들어가서 이름을 탐색 분석 따라 배우기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저 보고서를 저장을 한 거예요. 저장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이걸 클릭해서 우리가 방금 만들어놨던 그 보고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보고서는 쉽게 말해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최근 28일 혹은 최근 일주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열 때마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이제 그래프로 그려져서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트 3는 탐색 보고서로 회원 가입 이벤트 분석하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실전 부분이어서 실습 계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데모 계정이 아니라 실습 계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실습 계정 구글 애널리틱스 4 이렇게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딴 데로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홈이나 보고서 가 있으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탐색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탐색 메뉴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탐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뭐 자유 형식, 유입 경로 탐색 분석, 경로 탐색 분석 이렇게 세 개가 앞에 나와 있죠.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템플릿 갤러리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나머지가 쭉 나오죠.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 비어 있음. 자, 아무것도 없는 거를 선택을 해서 쓸 거예요. 비어 있음 새 탐색 분석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자유 형식에 관련되어 있는 얘가 나오겠죠.
자, 얘가 나올 거예요. 자, 새로운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이 떴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진행을 할 거예요. 기법은 자유 형식으로 해줄 거고요. 딴 거 여기 많은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자유 형식 해놓을 거고요. 시각화 테이블로 지금 현재 돼 있죠. 이것도 그냥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변수 영역에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걸 탭 설정 영역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의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 분석을 어떻게 변수 영역에 설정하느냐, 어떻게 변수 영역에 측정 기준, 측정 항목으로 선언하느냐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try sign up 이란 이벤트가 있고 그 이벤트의 매개 변수 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이벤트 수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try sign up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저 이벤트가 발생하면 스텝이라는 매개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스텝이라는 매개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 그 이벤트의 수,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자, 무엇이 측정 기준이냐, 무엇이 측정 항목이냐, 이건 이제 명확해진 거죠. 이벤트 이름이 나왔고, try sign up이라는 이벤트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스텝이라는 매개 변수가 나왔고,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스텝을 측정 기준으로 등록하고 이벤트 수를 측정 항목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 그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해보죠. 그 과정을 여기서 여기 측정 기준이 있고 측정 항목이 있죠. 측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다가 플러스 표시, 측정 항목에 플러스 표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측정 기준부터 해볼게요.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여기 봤더니 뭐가 잔뜩 많이 있죠. 잔뜩 뭐가 많이 있네요. 자, 여기서 전체 사용 가능, 사전 정의된 거, 맞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이제 전체 사용 가능 중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측정 기준 검색 170개 중에서 하나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검색을 해보죠. 스텝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스텝으로는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체크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생겼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맞춤이에요. 여기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하면서 이벤트들 중에서 내가 따로 맞췄던 게 있죠. 그게 이제 맞춤에 있는데 현재 프루시라는 이름으로 그 변수만 하나 등록을 했었어요. 얘만 등록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스텝이라는 매개 변수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텝이라는 이 이제 변수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이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좀 닫아 주시고요. 자, 구글 여기 이제 탐색으로 들어와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 나가죠.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맞춤 정의를 조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은 여기 구성으로 가시고요. 구성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맞춤 정의 있죠. 디버그 뷰 바로 위에 맞춤 정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맞춤 정의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은 현재 프룻 요거 하나만 들어 있네요. 요거 하나만 들어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이벤트들이 조금 사용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룻, 설명 프룻, 범위 이벤트, 사용자 속성, 매개 변수 프룻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맞춤 측정 기준 만들기 해서 여기다 몇 가지를 더 집어넣을 건데, 이제 그냥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거 그대로 그냥 집어넣을게요. 메소드, method, 메소드, 이벤트, 설명도 똑같이 해주고요. 이벤트 매개 변수도 똑같이 이제 메소드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자, 또 몇 개를 한꺼번에 다 할게요. 페이지 로케이션, 페이지 로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설명하고 매개 변수다. 페이지 로케이션으로 페이지 언더바 로케이션 맞죠? 이제 틀리면 혹시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맞춤법 틀리지 않게 철자 잘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퍼러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 설명 이벤트 매개 변수도 페이지 레퍼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 얘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스텝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나, 측정 기준 STEP 스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룻, 메소드, 페이지 로케이션, 페이지 레퍼러, 페이지 타이틀, 스텝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다 만들어졌으면, 네, 다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졌으면은, 예, 따로 우리가 저장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랬죠.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다시 탐색 메뉴로 가겠습니다. 다시 탐색 메뉴로 가셔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진행했었던 거 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보죠. 자, 새 탐색 보고서 만들기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죠. 그냥 자, 여기 비어 있음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제목 없는 탐색 분석, 이게 지금 사실은 중간 저장된 거기는 해요. 아까 있었던 거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걸 지우고 그냥 지우고 새로 만들까요? 여기 삭제 눌러서 앞에 있었던 거 어차피 뭐 한 거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새 탐색 분석 만들기 이거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탐색 분석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쭉 순서대로 해보죠. 날짜는 그냥 지난 28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난 28일로 해주시고, 세그먼트 측정 기준 측정 항목 뭐 쭉 있는데 뭐 자유 형식 딴 거 뭐 별로 건드릴 거 없었죠. 자, 측정 기준에서 여기 플러스 기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뭐가 쭉 나오는데 맞춤 다시 선택해 보시면 현재 프룻 하나만 나올 거예요. 아직 이게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게 이제 등록돼서 가지고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맞춤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이 지금 프룻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요거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항목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방식만 알려드리면은 측정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요 맞춤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아까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으면 요거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에서 이벤트 이름을 가지고 오고 요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오는 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체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두면 되고요. 나머지 많은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프룻, 사실은 스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니까 제가 요걸로 그냥 대체해 놓은 겁니다. 이제 스텝 들어가고 이벤트 이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러면 이제 프룻하고 스텝하고 이벤트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들어간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벤트 이름하고 스텝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텝이 지금 없으니까, 맞춤에 없으니까 지금 제가 프룻을 대신 넣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넣어 놓고, 측정 항목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기호 눌러서 여기서도 이벤트 수를 넣겠습니다. 이벤트에 여기 이벤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벤트 수 요거 클릭해서 가져오기 해서 측정 항목에는 이벤트 수를 넣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인 제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이 만들어진 거고요. 오른쪽에 자유 형식에서 조금 내려보면은 여기 필터 있고 값 있고 열, 행 이렇게 쭉 있죠. 그 위에 세그먼트 비교 이렇게 쭉 들어 있으니까 행에다가 이벤트 이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벤트 이름을 여기다 집어 넣어주시고요. 이벤트 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값에다가 넣겠습니다. 값 여기다가 이벤트 수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은 행은 여기 이벤트 이름, 여기 이벤트 수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 이제 그 그래프를 그대로 또 이제 봤습니다.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 탐색 보고서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프루트이 아니라 스텝이어야 되는데 조금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요.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자, 그리고 행에서 첫 번째 이벤트 이름, 두 번째 여기 스텝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텝이 없으니까 프루트를 제가 집어넣었죠. 이렇게 좀 집어넣습니다. 그냥 스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시작행 1부터 행 표시는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50개 그냥 많이 보여줘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프루시니까 별로 없어요. 스텝이면은 요게 좀 50으로 해도 좀 여러 개가 쭉 나오긴 할 텐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프루 때문에 이제 얘는 50으로 하는 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터로 데이터를 정리를 할 건데, 맨 아래쪽 내려가 보면 여기 필터가 있었죠. 이 필터에서 필터 클릭하시고요. 자, 측정 기준 이벤트 이름 이렇게 쭉 있는데 이벤트 이름 선택해 주시고, 이벤트 이름에서 필터를 포함으로 선택한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게 할 거냐 그러면 try sign up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try 언더바 sign 언더바 up 이렇게. 그래서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포함시키게 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하고 나면 문제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요게 들어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벤트 중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필터에서 어떤 특정한 이름이 들어있는 것들만 이제 보여지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네, 여기 이제 스텝에서 이제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트라이 사인업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시간이 이틀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그것들을 쭉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다가 트라이 사인업 집어 넣어가지고 필터 만드는 법까지만 우리가 좀 알아두면 되죠. 이벤트 이름, 그래서 이름에서 필터인데 검색 유형에서 포함해 주시고 어떤 걸 포함할 거냐, 내가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사인업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은 이제 필터 중에서 사인업이 들어있는 것만 포함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다시 이벤트 이름에서 포함 SIGN 이렇게 해볼까요?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걸로만 이렇게 찾아주면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만 이렇게 찾아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사인업인데 그냥 사인업이 아니라 트라이 사인업 요걸 갖다 찾아주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 쭉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시고 탐색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원하는 측정 기준, 원하는 측정 항목 집어넣어서 원하는 이제 이벤트 수까지 이제 확인해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인업에 나온 이벤트 수를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해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사과를 몇 명이 샀는지, 딸기를 몇 명이 샀는지, 몇 번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도의 보고서, 탐색 보고서라는 걸 사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과의 총정리와 연습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표준 보고서 외에도 자유 형식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자유 형식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탐색 분석의 자유 형식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불편 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버튼의 위치나 메뉴의 위치 등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검색 유형 선택에서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만을 골라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4 보고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표준 보고서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제공하는 특정 주제를 단순화하여 제공합니다. 2번 구글 애널리틱스는 표준 보고서 외에도 자유 형식의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3번 탐색 분석 페이지에서는 실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보고서들이 표시됩니다. 4번 탐색 분석 페이지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는 정해진 항목을 수정할 수 없는 정형화된 보고서입니다. 4번 탐색 분석 페이지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는 다양한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4 탐색 분석 페이지의 템플릿 갤러리에 있는 보고서 제목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자유 형식, 2번 유입 경로 탐색 분석, 3번 경로 탐색 분석, 4번 캠페인 분석. 정답은 1부터 3번까지입니다. 모두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템플릿 갤러리에 있는 보고서의 제목입니다.